많은 어르신들께서 매일 차상 위에 올려두는 작은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작고 너무나 익숙해서 심심할 때 집어먹는 간식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용 방법을 잘못하면 소화기관을 무겁게 만들 수 있고, 반대로 제대로 알고 먹으면 60세 이후에 몸에 귀한 영양 공급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더 깊이 말씀드리기 전에 이런 내용이 도움이 된다고 느끼신다면 채널을 팔로우하시고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어질 건강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 주방에서 자주 사용하는 식재료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십시오. 그 한마디가 이 주제가 정말 필요하다는 신호가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음식은 아주 친숙한 식재료, 바로 땅콩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땅콩의 실제 영양 가치입니다. 둘째는 조리 방법과 올바른 조합입니다. 작은 실수 하나로도 그 이점을 상당 부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무심코 버려버리는 껍질에 관한 중요한 사실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가장 귀한 성분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고령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의사입니다. 식단을 꽤 신경 쓰고 계신 분들도 계셨지만 검사 수치가 기대만큼 개선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여쭤보면 특정 음식을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익숙한 식재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땅콩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많은 분들이 땅콩을 단순한 간식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소량의 땅콩 안에는 상당한 양의 지방과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두 성분은 단순히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분명한 생리적 작용을 합니다. 소장에 도달하면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 분비를 자극하여 과도한 식사를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즉, 적절히 섭취하면 땅콩은 식욕을 안정시키고 과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땅콩에는 알파 토코페롤이라는 활성형 비타민 E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고령이 되면 산화 과정이 빨라지면서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쉽게 생깁니다. 알파 토코페롤은 이러한 과정을 늦추는 데 기여하여 피부의 탄력 유지와 주름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땅콩에는 비타민 B6과 아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두 미량 영양소는 피부 염증과 세포 재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부족할 경우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트러블이 생기고 회복이 더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량을 섭취한다면 땅콩은 내부에서부터 건강한 피부를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먹느냐, 먹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겉껍질을 벗기고 속 알맹이를 노릇하게 볶은 뒤 얇은 속껍질까지 제거합니다. 약간 떫은 맛이 난다는 이유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버려버리는 그 부분에 중요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땅콩의 겉껍질에는 루테올린이 풍부합니다. 이는 호흡기 건강에 도움을 주고 눈 건강을 지원하는 식물성 화합물입니다. 또한 알맹이를 감싸고 있는 얇은 속껍질에는 레스베라트롤이 들어 있습니다.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고 세포 건강과 관련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성분입니다. 특히 이 레스베라트롤은 속 알맹이보다 속껍질에 약 3배 더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즉, 껍질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면 가장 영양이 풍부한 부분을 스스로 없애는 셈이 됩니다. 조리 방법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고소한 향 때문에 볶은 땅콩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고온에서 오래 볶으면 열에 민감한 성분 일부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삶거나 찌는 방식은 영양 성분을 더 많이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령 환자분들께 땅콩을 건강 보조 식재료로 활용하고 싶다면 조리법을 다시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단지 조리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이 받는 이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땅콩은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영양이 풍부한 식재료입니다. 그러나 그 가치는 구조를 이해하고 어떤 부분을 남겨야 하는지 알고 60세 이후의 몸에 맞는 방식으로 조리할 때에만 제대로 발휘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올바르게 조리하더라도 잘못된 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그 이점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함께 먹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 때 저는 많은 어르신들께서 맛의 조화만을 우선으로 생각하시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물론 맛있게 먹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60세 이후의 몸은 젊었을 때처럼 단순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익숙해 보이는 조합 하나가 소화와 대사 과정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박 어르신이라는 분을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저녁만 되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자세히 여쭤보니 오후에 찐 고구마를 드신 뒤 볶은 땅콩을 조금씩 곁들여 드신다고 했습니다. 두 음식 모두 자연식품이니 건강한 간식이라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조합이 위장을 오랫동안 무겁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고구마는 훌륭한 복합 탄수화물 공급원으로 전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포만감을 주고 장 운동을 돕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땅콩 역시 지방뿐 아니라 탄수화물 함량도 적지 않은 견과류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위장으로 들어가면 전체 탄수화물 섭취량이 상당히 증가합니다. 즉시 사용되지 못한 당분은 체내에서 지방으로 전환되어 저장됩니다. 고령이 되면 대사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이러한 지방 축적은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단지 대사만이 아닙니다. 위에 머무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고구마는 식이섬유가 많아 소화가 천천히 진행됩니다. 땅콩은 지방이 풍부하고 지방은 원래 위 배출 시간을 지연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 두 요소가 함께 작용하면 음식이 위에 평소보다 오래 머물게 됩니다. 그 결과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잦아지며 때로는 가벼운 메스꺼움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이러한 증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의학적 관점에서도 이 두 음식은 궁합이 잘 맞는 조합으로 보지 않습니다. 몸이 더 예민해진 시기에는 음식 조합의 원칙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자주 보이는 조합이 있습니다. 바로 땅콩과 맥주입니다. 고소하고 바삭한 땅콩은 차갑고 시원한 맥주와 잘 어울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몸속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땅콩에는 이미 많은 지방이 들어 있습니다. 지방은 분해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차가운 맥주를 함께 마시면 낮은 온도가 위와 장 점막의 혈관을 수축시켜 장 운동을 둔화시킬 수 있습니다. 소화기관의 움직임이 느려지면서 소화 기능이 떨어집니다. 소화력이 약한 분들에게는 설사나 복통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맥주에 포함된 알코올은 체내 대사 우선순위를 바꾸어 놓습니다. 알코올이 혈액으로 흡수되면 간은 먼저 알코올을 처리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동안 지방 분해 과정은 뒤로 밀리게 됩니다. 땅콩에서 들어온 지방은 즉시 사용되지 못하고 축적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체중 증가와 대사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알코올은 전해질 균형에도 영향을 미치고 음주 후 피로감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몇 알의 땅콩이 술을 덜 취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로는 알코올이 신경계와 간에 미치는 영향을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반대로 원리를 이해하면 도움이 되는 조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멸치와 고추입니다. 멸치는 칼슘이 풍부하지만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는 성분도 일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추, 특히 작은 풋고추에는 철분이 들어 있습니다. 철분은 체내에서 칼슘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멸치를 고추와 함께 볶으면
영양학적으로 더 합리적인 조합이 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땅콩이 나쁜 음식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사용하면 가치 있는 식품입니다. 그러나 60세 이후에는 음식 조합 하나하나를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소화기관은 예전만큼 유연하지 않고 대사 속도도 느려졌으며 식사에서의 작은 실험을 견디는 능력도 줄어들었습니다. 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면 극단적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약간의 조정과 몇 가지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몸은 훨씬 가볍고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장기적인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피해야 할 음식 조합을 이해하셨다면 이제는 잠시 속도를 늦추고 우리가 매일 땅콩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땅콩을 자주 드신다고 말씀하시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리하시는지 여쭤보면 거의 같은 대답이 돌아옵니다. 겉껍질을 벗기고 고소한 향이 날 때까지 노릇하게 볶은 뒤 약간 떫은 맛이 난다는 이유로 얇은 속껍질까지 제거하고 통에 담아두고 조금씩 드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익숙한 방식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익숙한 과정이 처음의 영양 가치를 크게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땅콩을 높은 온도에서 볶으면 향은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열에 민감한 일부 성분, 특히 항산화 물질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볶는 시간이 길고 온도가 높을수록 손실은 더 커집니다. 젊은 시기에는 어느 정도 보완 능력이 있지만 60세 이후에는 항산화 자원 하나하나가 세포를 노화로부터 지키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저는 고령 환자분들께 조리 방법을 바꾸어 보시라고 자주 권합니다. 삶거나 찌는 방식은 더 많은 영양소를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에 삶을 경우 온도가 일정하고 팬 위에서 직접 볶는 것처럼 과도하게 높지 않습니다. 알파 토코페롤과 같은 성분이 더 잘 유지됩니다. 비타민 B유과 아연 역시 고온의 건열에 직접 노출될 때보다 손실이 적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또 하나의 부분은 껍질입니다. 땅콩의 겉껍질에는 루테올린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호흡기 건강을 돕고 눈 건강에도 이로운 식물성 화합물입니다. 고령이 되면 안구 건조, 시력 저하, 오래 지속되는 기침과 같은 문제가 드물지 않습니다. 루테올린은 체내의 가벼운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딱딱한 겉껍질 안에는 붉은 빛을 띠는 얇은 속껍질이 있습니다. 약간 떫은 맛 때문에 이 부분을 비벼서 제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속껍질에 레스베라트롤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흰 알맹이 부분보다 약 3배 정도 더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레스베라트롤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널리 연구되어 왔으며 세포의 건강 유지와 관련하여 주목받는 성분입니다. 따라서 겉껍질과 속껍질을 모두 완전히 제거하면 알맹이만 남게 됩니다. 여전히 영양이 있지만 본래의 중요한 이점 일부를 잃게 됩니다. 모든 상황에서 두꺼운 겉껍질까지 함께 드셔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얇은 속껍질은 그대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째 삶을 경우 껍질 속의 일부 영양 성분이 물에 녹아 나올 수 있고 속껍질을 함께 먹으면 더 다양한 화합물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껍질을 함께 먹으면 소화가 어렵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충분히 잘 씹고 적정량을 섭취하면 소화기관이 무리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양입니다. 땅콩은 에너지가 높은 식품이므로 많이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한 줌 정도면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 미량 영양소를 공급하기에 충분합니다. 또한 땅콩이 주식의 완전한 대체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식단의 중심이 아니라 보조적인 역할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과도하게 섭취하면 높은 지방 함량이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소화기 질환의 병력이 있거나 지방간이 있는 분들께는 섭취량 조절이 더욱 중요합니다. 보관 방법도 중요합니다.
땅콩을 습한 환경에 오래 두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부 곰팡이는 간에 해로운 독소를 생성합니다. 따라서 신선한 땅콩을 선택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며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곰팡이 흔적이 보이면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진료를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많은 건강 문제는 어떤 음식을 너무 나쁜 것으로 먹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식재료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사용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땅콩은 그 분명한 예입니다. 무조건 안전한 음식도 아니지만 반드시 배제해야 할 음식도 아닙니다. 지방, 단백질, 알파, 토코페롤, 비타민 B6, 아연, 루테올린, 레스베라트롤과 같은 성분을 이해하고 적절한 조리법을 알게 되면 땅콩은 고령자의 식단에서 유익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 건강의 차이는 비싼 새로운 식품을 더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미 주방에 있는 식재료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부드럽고 적절한 방식으로 공급해 준다면 세월이 흐를수록 더 안정되고 탄탄한 반응으로 되돌려 줄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저는 잠시 멈추어 아주 단순한 한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음식 자체가 우리를 해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언제나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있습니다. 땅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심심풀이 간식에 불과한 음식이 아닙니다. 작은 한 알 안에 식욕을 조절하는데 도움을 주는 단백질이 있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지방이 있으며 항산화 작용을 돕는 알파, 토코페롤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피부 재생을 지원하는 비타민 B6과 아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바르게 활용한다면 60세 이후의 몸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식품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와 정반대의 경우도 보아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매일 저녁 바삭하게 볶은 땅콩을 드시면서 차가운 맥주를 곁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배가 무거워지고 체중이 늘며 소화가 불규칙해집니다. 땅콩이 나쁜 음식이어서가 아니라 그 조합이 소화와 대사에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지방은 분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차가운 맥주는 장 운동을 느리게 합니다. 알코올은 간이 지방 대신 알코올을 우선 처리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지방은 더 쉽게 축적되고 음주 후 피로감도 커집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고구마와 땅콩을 함께 먹는 것이 깨끗한 식사이자 건강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화가 느린 탄수화물과 지방이 함께 들어가면 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더부룩함, 트림, 불편감이 나타납니다.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이러한 증상이 몇 시간씩 지속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합리적인 조합도 있습니다. 멸치는 칼슘이 풍부합니다. 고추에는 철분이 들어 있습니다. 철분은 칼슘 흡수를 돕습니다. 작은 풋고추와 함께 멸치를 볶으면 자연스럽게 영양학적으로 이로운 조합이 됩니다. 이는 내부의 작용 원리를 이해하기만 해도 일상 식사가 훨씬 더 현명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껍질입니다. 땅콩의 겉껍질에는 루테올린이 들어있어 호흡기와 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얇은 속껍질에는 알맹이보다 더 높은 농도의 레스베라트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완전히 제거하면 가장 중요한 활성 성분을 스스로 없애는 셈이 됩니다. 가능하다면 특히 삶거나 찐 땅콩을 드실 때 속껍질은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리 방식 역시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고온에서 볶으면 열에 민감한 영양소 일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삶거나 찌는 방식은 더 잘 보존해 줍니다. 이러한 변화는 식사를 복잡하게 만들지 않으면서도 장기적으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몸이 예전처럼 여유 있게 적응하지 못합니다. 간의 처리 속도는 느려지고 위장은 더 예민해지며 대사 속도도 감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보양식을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는 음식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땅콩에는
분명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만 제대로 드러납니다. 귀한 영양이 담긴 부분을 모두 버리지 않을 것, 몸에 맞는 조리법을 선택할 것, 맥주나 고구마처럼 부담이 되는 조합을 피할 것, 적정량을 지켜 과하지 않게 섭취할 것. 저는 항상 고령 환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건강은 복잡한 비법에 있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에 있습니다. 탄 땅콩 대신 삶은 땅콩 한 줌, 속껍질을 버리지 않는 습관, 차가운 맥주를 함께 마시지 않는 선택, 위장이 약하다면 고구마와 함께 먹지 않는 배려. 이런 작은 변화가 쌓이면 몸은 더 안정된 반응으로 답하게 됩니다.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신다면 땅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건강의 동반자가 될 수도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주방에 있는 익숙한 식재료를 새롭게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차분히 이어가겠습니다.